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제네시스 더 올류 G80입니다. G80은 제네시스의 핵심 모델이죠. 새 볼륨 모델인 GV80이 나오긴 했지만 브랜드의 판매를 견인할 모델입니다. 특히 G80은 국내의 5천만원 이상의 시장에서 수입차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죠. 따라서 이 G80 신형의 개발에 공을 많이 들였고, 공식 차명만 봐도 더 올류 G80이에요. 보통 풀모델 체인지의 경우에는 그냥 올류만 붙이든가 그런데, 이 차는 풀 네임이 더 올류 G80이니까 내부적으로는 기대치도 높지만 오랜만에 풀모델 체인지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네이밍 같습니다. 구형이 된 2세대의 경우에는 풀모델 체인지가 조금 늦었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신형의 대기 수요가 꽤 많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예약 대수가 22,000대를 넘었어요. 이거는 소렌토나 아반떼보다도 많습니다. 오랜만에 풀모델 체인지인 만큼 플랫폼은 물론 엔진까지 모두 달라졌습니다. 편의 및 안전장비도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그 최신의 시스템이 다 적용이 됐고요. 특히 구형에서 약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무게도 많이 경량화가 됐어요. 구형에 비해서 차체 중량이 120kg 이상 줄었습니다. GV80처럼 신형 G80도 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에서는 두 번째죠. 트림이 없는 차가. 기본형 모델만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엔진이나 옵션을 선택을 하는 거죠. 엔진 라인업은 가솔린이 2.5 터보와 3.5 터보, 디젤 2.2 총 3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3.5 터보에 AWD 그리고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간 사양입니다. 가격은 8,157만원이고요. 이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이 G80의 외장 디자인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최근에 선보인 대부분의 다른 현대 또는 제네시스 차들처럼 사진보다는 실물이 더 괜찮아요. 특히 얼굴은 SUV보다는 이 세단에서 가장 완성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GV80과 같은 패밀리 룩이고요. 헤드램프부터 그 측면까지 두 줄 라인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전폭이 늘어나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더 와이드함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릴의 면적도 꽤 넓어서 G90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랜만에 풀 체인지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차체 사이즈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전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차가 더 커진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형 G80의 전폭은 이 윗급인 G90보다 더 넓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중형 세단과 비교해보면은 전체적인 사이즈는 이 G80이 다 큽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3사의 중형 세단은 휠베이스가 3m를 넘지 않는데 G80은 3m를 넘고요. 측면에서는 저 캐릭터 라인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릴부터 시작되는 저 보닛의 선이 사이드 미러를 지나서 테일램프까지 부드럽게 이어지는데, 저 캐릭터 라인 때문에 옆모습이 좀 더 우아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후면은 전면만큼 차가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 트렁크 쪽의 그 라인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 트렁크 끝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완만하게 안쪽으로 이렇게 파여 있어서 다른 차들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저 방향지시등이 점등이 되면은 굉장히 멀리서도 잘 보입니다. GV80처럼 트렁크에는 제네시스 로고가 크게 박혀 있고요. 이 차 역시도 H 트랙이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AWD 배지가 붙죠. 근데 저 A가 숫자 4로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머플러 장식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이 G80 가솔린은 머플러 장식은 아니고요. 참고로 GV80처럼 이 G80도 예쁜 색상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에 어울리는 색상이 많습니다. 이번 시승에서 보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이 의외로 가장 예쁘고요. 가장 독특한 색깔인 저 모래 색깔은 의외로 사진만큼 못하네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하고 개성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사진만은 못합니다. 타이어는 피렐리의 피제로 올 시즌, 사이즈는 앞이 245에 40R 20, 뒤가 275에 35R 20입니다. 가장 작은 휠 사이즈는 18인치고요. 디자인은 총 4가지입니다. 이 중에 19인치가 2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20인치는 요거 1가지예요. 예, 실내 디자인은 기본적으로 GV80과 동일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모니터 주변이라든가 그 센터 패시아 공조장치 쪽의 그 디자인은 GV80과 조금 차별화를 했습니다. 실내의 고급스러움 또는 그 소재는 GV80과 거의 동일한데, GV80 시승기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얼핏 보면은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데 실제로 차에 타다 보면은 좀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A필러부터 시작되는 저 대시보드 라인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 약간 좀 영국차를 연상시키게 하죠. 제규어 XJ 같은.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는 시그니처 셀렉션 2고요. 기본형의 경우에는 그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래서 하이그로시를 좀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은 인테리어에 시그니처 셀렉션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는 14.5인치 와이드 타입이 들어갔고요. GV80과 동일한 사이즈죠. 그리고 지금 현대차 그룹을 통틀어서 가장 큰 사이즈입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기본적인 메뉴는 GV80과 동일해요. 그리고 조작은 터치스크린도 가능하지만 그 컨트롤러 돌려서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홈 화면에 주요 메뉴, 그러니까 자주 가는 메뉴를 쭉 나열을 해놨고요. GV80에 이어서 실내에서도 결제할 수 있는 제네시스 페이가 적용이 됐고요.
빌트인 캠,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그런 주요 안전장비, 편한장비는 다 적용이 됐습니다. 모니터에서 동반자석 쪽의 시트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절할 수 있는 그 메뉴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차량과 내비게이션, 사운드, 기기 연결, 사용자 프로필 등이 있고, 이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운전과 관련된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본적인 메뉴는 GV80과 동일해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의 경우에도 이렇게 그 메뉴들이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죠. 액티브 사운드는 끄기와 작게, 중간, 크게 총 4가지가 있고요.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크게로 설정을 해도 그 엔진 소리가 아주 이렇게 많이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커스텀에 들어가서는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서스펜션, AWD의 모드를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도 컴포트와 스포츠 2개가 있고요. AWD,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3가지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는 기본 2분할입니다. 오른쪽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탑뷰고요. 여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앵글을 이렇게 달리해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360도 기능인데 요즘에 이렇게 360도 기능이 적용된 차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그 사방을 전부 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GV80과 실내 디자인이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쪽인데, GV80 같은 경우에는 이 공조장치 액정에 비상등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G80은 비상등을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이 위쪽으로 꺼내놨어요. 그리고 GV80은 이 공조장치와 이 센터 패시아 쪽이 쭉 이어져 있었는데 이 차는 이렇게 딱 분리가 돼 있죠. 이 대시보드에 쓰인 우드 같은 경우에는 만져보면은 표면이 무슨 코팅 처리를 한 것처럼 아주 이렇게 매끄러운 게 아니라 딱 그 나무의 결을 느낄 수 있게 약간은 좀 거칠게 그렇게 표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진짜 나무의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한 것 같아요. 모니터가 가장 상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공조장치 액정의 그 높이가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 보다가 공조장치 보면은 시선이 좀 내려가야 되죠. 근데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이 공조장치 액정이 굉장히 커서 표시되어 있는 정보 자체는 눈에 굉장히 잘 들어와요. 그리고 기존의 G80 같은 경우에는 공조장치에 액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단점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큰 사이즈의 공조장치 전용 액정이 생겼습니다. 공조장치는 양쪽에 6개의 버튼은 물리 버튼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터치로 조작을 합니다. 기어 다이얼 앞쪽에는 무선 충전 패드를 겸하고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요. 다른 현대차에 비하면은 요 앞에 공간이 그렇게 용량이 넉넉하진 않아요. 그리고 요 앞쪽에는 USB 단자 2개가 마련이 됩니다. 기어 다이얼과 컨트롤러 주변의 디자인은 GV80과 동일합니다. 이 컨트롤러의 경우에는 이렇게 조작감 또는 소리는 좋은데 이제 익숙해지지 않으면은 약간은 좀 그 터치 스크린보다 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어 다이얼은 양쪽으로 한 번씩만 움직이면 R&D로 이동을 하고요. P는 위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되죠. 센터 콘솔 박스의 커버는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 용량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생각보다는 이쪽이 깊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좀 파여 있어 갖고 보이는 것보다 이쪽의 공간이 더 넓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GV80보다 조금씩 다른데 특히 가장 다른 부분이 이 운전대죠. GV80과 비교하면 그 하단 쪽의 디자인이 좀 많이 다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GV80보다 운전대가 훨씬 더 보기가 좋습니다. GV80은 하단 쪽의 디자인이 약간 어색했는데 이 G80은 좀 더 자연스럽고,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그 림의 굵기라든가 전체 크기는 딱 적당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운전대도 투톤이죠. 요거는 좀 다른 색깔이고 제가 시승한 차는 요거보다 좀 더 밝은 색입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GV80과 거의 동일하고요. 12.3인치 풀 디지털입니다. 이 계기판이 크기도 하지만 선명도가 좋고요. 반면에 그 실내의 전체 다른 부분에 비하면은 가장 좀 디자인이 안 예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 트리 컴퓨터 창이고요. 여기서 스크롤을 돌려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콘텐츠 구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를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다른 디지털 계기판들처럼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디자인이 바뀌죠. 지금이 스포츠고요. 이게 에코. 이 디자인이 전환될 때의 그 속도라든가 자연스러움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그 에코가 가장 디자인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 크기고요. 쿠션이라든가 등받이 넓이 모두 충분합니다. 그리고 시트의 가죽은 충분히 고급스럽긴 한데 그 눈으로 보이는 것에 비해 약간은 좀 뻣뻣한 편이에요. G80은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꽤 현란합니다. 여러가지 선들과 소재, 색상이 쓰였고요. 이 윈도우 버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들의 평균에 비해서 그 높이 자체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손이 좀 자연스럽게 닿습니다. 구형에 비하면 이 도어 트림의 넓이도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차 크기 대비해서 도어 트림이 그렇게 넓지가 않았는데 그 폭이, 이 신형은 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가속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됐고요. 풋레스트를 포함해서 그 가속 페달에 적용된 소재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이 3.5T 정도가 되면은 금속이 적용됐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열의 무릎 공간은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치도 사이에 주먹이 2개하고도 약간 남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차체 크기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2열이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휠베이스 대비 무릎 공간이 작아서 그렇지 전체적인 거주성은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등받이 각도가 뒤로 꽤 편하게 넘어가는 편이고요. 2열의 쿠션도 길이가 충분합니다. 성인 남자가 앉아도. 근데 이 가운데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안전벨트가 3개긴 하지만 사실상 2열은 2명만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루프라인에서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그 머리 공간도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에요. 머리와 천장 사이에 주먹이 하나가 꽉 끼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등받이 각도가 좀 뒤로 넘어갔으니까 이 정도지, 이게 좀 더 세워져 있었으면 머리 공간이 더 답답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암레스트에는 컨트롤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양쪽의 모니터 옵션이죠. 이를 통해서 주요 정보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쪽의 모니터에 비해서 디자인은 다른데 기본적인 그 인터페이스는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주행과 관련된 것 제외를 하면은 여기서 주요 정보로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2열에는 통풍 기능도 마련이 되고요. 이걸로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죠. 지금이 2열 시트를 가장 슬라이딩 시킨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가장 편한 자세가 나옵니다. 그 등받이 각도는 사우나 의자만큼은 아니지만 꽤 편한 각도로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2열의 무릎 공간이 좀만 더 넓었으면은 정말 그 편한 거주성이 나올 뻔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그 머리 위로 주먹이 하나가 딱 들어가요. 보통 파노라마 루프는 커버가 단방향으로 열리는데 이 차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립니다. 이 파노라마 루프의 면적이 아주 크진 않아요. 유리를 최대한 내리면 이 정도가 남고요. 2열 역시도 2겹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도 마련이 되고요. 트렁크 버튼은 여기 있죠. 후방 카메라 위에. 트렁크도 차 크기 생각을 하면은 육안으로 보기에 그렇게 용량이 아주 커 보이진 않은데 이 차는 들어가는 입구의 그 좌우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 공회전대 정수성은 꽤 좋은 편입니다. 기존 G80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정숙성이었는데 이 차 역시도 공회전 때 꽤 조용해요. 그 엔진 소리가 아주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좀 약하게 들려요. 약간 둥둥둥하게. 근데 그 볼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에는 이 억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공조장치를 끈 상태라면은 정차시 운전대라든가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치고도 공회전 때의 진동이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리고 에어컨을 1단을 틀면은 그 실내가 조용하다 보니까 그 1단만 틀어도 이 팬 소리가 좀 더 들리긴 해요. 근데 이거 역시도 소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보통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에어컨을 키면은 공회전 때 진동이 생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 차는 에어컨을 켜도 그거와 상관없이 진동 억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진동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기어가 물린 상태에서 이제 크리핑으로 천천히 움직이면은 이 운전대로 좀 가늘게 진동이 있긴 해요. 근데 그 떨림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그렇게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V6 3.5L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기존의 3.3 트윈터보를 대체하는 개념인데 기존에는 3.3 트윈터보가 G80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냥 그 스포츠는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출력을 더 높인 그 스포츠 버전이 나중에 따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3.5L의 380마력이면은 그렇게 리터당 출력이 높은 건 아니거든요. 좀 보수적인 그런 출력 세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 400마력 이상의 그 스포츠 버전이 따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차는 공회전 뿐만 아니라 주행할 때도 정수성이 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속도가 한 50 정도밖에 낮은 속도잖아요. 그 속도인 걸 감안을 해도 실내로 들어오는 그 타이어 소음, 노면 소음이 꽤 적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타이어 소리가 좀 잔잔하죠. 그래서 이 실내 자체가 전체적으로 방음이 잘 돼 있고 조용하다 보니까 다른 소리가 좀 더 크게 들리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이제 국도 같은 데서 노면이 안 좋은 곳 또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서스펜션이 부딪히잖아요. 그때 이제 쿵쿵 부딪히는 소리가 그게 이제 큰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크게 들리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면이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이 도어 트림 쪽에서 잡소리가 좀 생겨요. 이렇게 뭐가 좀 부딪히는 소리, 방금도 났죠. 보통 ISG 같은 경우에는 꺼질 때는 거의 대부분의 차가 충격 없이 그냥 스르르 꺼지고, 켜질 때는 좀 진동이 있게 마련인데 이 차는 꺼질 때와 켜질 때 모두
움직임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 치고도 ISG로 재시동 될 때의 그 움직임이 적은 편이죠. 재시동 될 때 그 엉덩이 쪽으로 그 시트 쪽이 약간 좀 이렇게 흔들리긴 하는데 그게 되게 짧게 끝나요. 이 차는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체보다는 이 유리 쪽의 그 방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문 닫고 있으면 잘 모르는데 창문 열면은 소리가 갑자기 커지죠. 뭐 당연하게도 이 차 역시도 그 유리가 두 겹이고요.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 보면은 이쪽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보통 고속으로 주행하면은 이제 전면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도 크긴 하지만 이제 측면에서 들어오는 바람 소리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 옆쪽에서 들리는 그런 바람 소리도 상당히 적어요. 보통 차의 정수성이 한쪽을 막으면은 한쪽이 좀 더 크게 들리기 마련인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차들처럼 대략 70이나 80으로 주행을 할 때 그 타이어 소음이 가장 크게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 타이어 소음이 이제 다른 부분이 조용하다 보니까 노면 소음이 좀 귀에 잘 들린다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타이어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 노면에 따라서 그 들리는 소음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힘들고요. 이게 이제 항상 같은 노면에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좀 멀리 떨어진 시승회라서 제가 나중에 시승차를 따로 빌려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사운드는 지금 끄기인데 제가 방금 크게로 바꿨거든요. 기본적으로 컨셉이 조용한 세단인데 액티브 사운드를 크게로 바꿔도 소리가 그렇게 커지지 않고, 물론 회전수를 좀 더 올리면 모르겠죠. 근데 대략 회전수가 한 2000rpm 이 정도에서는 기존과 동일한 그 정수성을 유지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 액티브 사운드가 3000rpm 이하에서는 기존과 뭐 거의 같고요. 회전수를 한 3000rpm 이상 올려야지 그때 이제 커진 소리가 좀 두드러집니다. 끄기와 비교했을 때 그 소리가 좀 더 이제 굵고 약간 좀 스포티한 소리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아주 스포티하거나 그런 사운드는 아니에요. 사실 기존의 G80 스포츠의 경우에는 그 뒤에 스포츠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좀 무색할 정도로 그냥 조용하고 편한 그런 세단이었는데 출력은 세지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출력은 더 높지만, 그래서 그냥 G80 고유의 컨셉이 조용함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전할 때의 편의성은 다른 현대차 또는 기존의 G80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방과 사이드 그리고 후방의 시야까지 다 이렇게 편안하게 눈에 들어와요. 특히 이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면적이 큰 편은 아닌데 사각지대가 꽤 적은 편이고요. 앞쪽의 시야도 좀 눈에 잘 들어오죠.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추면은 이 부분이 그렇게 밑으로 내려온 편이 아니어서 그 앞쪽이 더 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뒷유리의 면적도 넓고 톱기어로 90km로 달리면은 이 회전수가 한 1200rp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낮죠. 이러니까 당연히 타이어 소음만 들리고 엔진 소리는 뭐 거의 안 들리다시피 하죠. 그리고 가속을 해보면은 대략 한 3000rpm 이후부터 제대로 힘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실제 재원상으로는 130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밟아보면은 한 3000rpm 그 정도 부근부터 본격적으로 힘이 나옵니다. 이 차가 빠르긴 빠른데 그 가속할 때의 느낌을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묵직하게 나가죠. 묵직하면서도 빠르게. 기존의 G80 스포츠처럼 이 차 역시도 체감 가속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근데 계기판이나 속도계를 보면은 꽤 높은 숫자가 찍혀 있죠. 그리고 컴포트 모드에서 킥다운을 하면은 변속기의 그 반응이 한 반박자 정도 느린데 이거는 그냥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차의 최고 출력은 5800rpm에서 나오는데 풀 가속을 하면은 대략 한 6200rpm 이 정도에서 자동으로 변속이 됩니다. 그때까지 그 회전 질감은 꽤 좋은 편이고요. 고회전에서 변속을 하면은 자동 변속기도 안쪽에서 좀 미끄러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잘 못 느끼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시승 환경이 좀 제한적이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긴 어려운데 이 차는 초반보다는 그 후반의 가속이 조금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하체는 굳이 부드럽다와 이제 탄탄하다 그 둘 중에 나눈다면은 탄탄한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운전을 시작했을 때는 약간 좀 부드럽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운전을 좀 계속 해보니까 이 차는 그 탄탄한 쪽에 좀 더 가깝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의 그 상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형보다 서스펜션이 좀 더 단단해졌다 또는 그 거리가 짧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에 탔던 아우디 A7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차의 컴포트 모드는 A7의 스포츠 모드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컴포트 모드로 달려도 그렇게 그 차체의 롤이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하체가 좀 더 단단해지는데 이거 역시도 아주 이렇게 불편할 정도로 단단해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부드러움 남겨놓고 있죠. 근데 일상 용도로 타고 다니는 승차감으로 이제 고른다면은 이 차는 스포츠보다는 컴포트 모드가 좀 더 적당해요. 그리고 다른 차들처럼 스포츠 모드에서는 파워트레인의 세팅도 좀 더 스포티하게 변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거는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죠. 이 스포츠 모드에 비하면은 컴포트 모드는 가속 페달 초기에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텀을 두고 차가 움직이는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만 밟아도 금방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근데 드라이브 모드 버튼은 운전대와의 거리가 좀 있어갖고 운전을 하다가 드라이브 모드 바꾸려고 손을 움직이면 이제 이만큼이나 떨어지니까 약간 좀 이렇게 거리가 멀다는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드라이브 모드는 이제 가까운 쪽에 있는 게 대략 뭐 이 부분에 있는 게 좀 더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GV80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드 조명이 그렇게 뭐 예쁘다거나 적용 범위가 이렇게 넓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저 도어 포켓 이 정도에만 적용이 됐고 지금 가장 밝게 한 상태인데 그 빛이 그렇게 밝진 않죠. ADAS는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그 최신 기술이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 GV80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동 차선 변경은 이제 사용 조건이 좀 되게 제한적이고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만 이제 차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주 초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게 효용성은 크지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옆쪽에 이제 차선이 비었는데 깜빡이를 켜면은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차선을 변경을 하죠. 정확히 맞비교할 건 아니지만 테슬라에 비하면은 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세팅이 된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차선 변경하면은 되게 좀 스포티하게 차선이 변경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되게 좀 천천히 부드럽게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법규 때문에 그렇다고 하죠. 속 60km 이상에서 이제 활성화가 되고요. 계기판이나 저 HUD에 양쪽에 그 화살표 모양이 녹색으로 뜹니다. 저게 떠야지 그 자동 차선 변경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능은 측면의 차뿐만 아니라 이 차로까지도 인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실선이잖아요. 이때 방향지등을 켜면은 작동 가능한 차로가 아닙니다라고 밑에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안 잡고 있으면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또 메시지도 뜨고요. 이 밑에 항상 달리던 코스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회전 성능이나 전체적인 운동 성능도 기존의 G80 스포츠보다는 좋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G80 스포츠의 경우에는 출력은 세고 가속력은 좋았지만 회전할 때라든가 차선 변경할 때는 뭔가 좀 차가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허둥지둥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9분기를 회전을 하잖아요, 고속으로. 그러면은 그 속도로 생각을 하면은 이쪽으로 차가 기울어지는 그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몇 번 풀악셀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가속력이 좋아졌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달려나갈 때의 느낌은 뭐 대략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가속했을 때 차가 좀 이렇게 무겁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엔진의 회전은 좀 끈적하게 질감 좋게 잘 올라가는데 차가 앞으로 달려나갈 때의 느낌은 좀 이렇게 무겁게 좀 느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체감하는 그 가속력이 좀 느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차가 조용하기도 하지만 그 고속에서 안정성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뭐 컴포트나 에코나 대략 비슷한데 그러니까 느낌의 차이는 있지만 안정적인 거동은 비슷합니다. 그리고 고속으로 달리면은 그 풍절음은 전면에 가장 크게 들리잖아요. 오늘이 좀 바람이 안 부는 날인 거를 감안을 해도 고속으로 달릴 때 전면에 부딪히는 그 풍절음은 꽤 적은 편이고요. 코너에서 이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등의 양이 작고 무엇보다도 이제 회전해서 조향을 했을 때 그 이제 운전대로 느껴지는 그 타이어 그립이 구형에 비하면 훨씬 낫네요. 사실 지금 끼고 있는 타이어가 피렐리 올 시즌 피제로라서 트레드 웨어가 500이고 사실 그립이 그렇게 썩 좋은 타이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타이어인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 회전할 때의 그 능력도 구형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GV80 때도 느낀 거지만 저 HUD가 참 잘 보여요. 사실 기존의 현대기아차 HUD도 시인성이 꽤 좋은 편이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이 커졌기 때문에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제네시스 올류 G80을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 차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그냥 잘 팔리게 차를 만들었어요. 일단 이 차는 외관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왔고, 사실 기존의 G80도 그 현대차 그룹 전체 통틀어서 가장 디자인이 저는 좋다고 느꼈거든요. 특히 G80 스포츠. 근데 이 신형 G80도 다시 한번 그 현대차 전체에 통틀어서 가장 디자인이 좋네요. 그리고 대략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수입차들과 비교해도 저는 그 외장 디자인에서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장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디테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디자인이긴 하지만 GV80보다 그 디자인의 완성도는 이 신형 G80이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실내라든가 주행 성능까지 전체적으로 끌리는 상품성입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외장 디자인은 되게 좋았지만 주행 성능에서는 좀 약점이 있었잖아요. 이 차는 그런 주행 성능에서의 약점은 보완하고 기존의 장점이었던 정숙성은 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G80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국내 소비자에게는 꽤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입니다. 물론 기존에 비하면은 그 하체가 조금 단단해져서 이거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어요. 이 고객층에서는. 그래서 안팎이나 주행 성능까지 딱히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상품성이긴 한데, 제가 이번 시승에서는 이 도어 트림 쪽에서 나는 이 잡소리 있잖아요. 요게 흠이네요. 이게 간헐적으로 발생하긴 하는데 도어 트림 쪽에 이 잡소리가 좀 뭐라 그러죠? 조립이 좀 덜 된 느낌? 그래서 이렇게 평탄한 노면에서는 괜찮은데 안 좋은 노면에서는 이 도어 트림 쪽에서 나는 그 잡소리가 좀 자주 들리긴 합니다. 이번에 시승 시간이 짧아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추후에 따로 시승차를 받아서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이로써 제네시스 더 올류 G8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